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고 이유 없는 이혼 없습니다.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아마도 코 후비는 것도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부부 둘 사이에 감정 변화가 일어나서 헤어지기로 결정했다면야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부모 딴에는 자식들 도와주려고 하는 행동인데 그게 이혼의 빌미가 된다면 부모 자식 간에도 큰 상처로 남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들을 이혼으로 내모는 어처구니 없고 또는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런 분들 없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자식을 이혼으로 내모는 부모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 첫 번째, 내 집처럼 드나든다. 자식들이 결혼한 후에도 예전 자취방 생각하듯 가볍게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대체 둘이 맞벌이를 한다는데 청소는 하고 사는지, 반찬은 잘해서 먹는지, 빨래는 밀리지 않았는지, 어제 먹은 저녁 밥그릇은 그냥 말끔히 설거지를 했는지 모든 게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를 감시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모든 상황이 궁금할 뿐이고 바쁘게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입니다. 좀 집안이 지저분하면 가서 청소도 좀 해주고 말입니다. 냉장고도 열어보고 밑반찬도 갖다 넣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걱정이고 부모의 오지랖입니다. 결혼에 분가한 자식의 집은 남의 집입니다. 가야 할 용무가 있으면 미리 연락해서 시간 정하고 가능하면 집주인이 있을 때 다녀오는 것이 예의겠죠. 자, 아무 때나 비밀번호 쿡쿡 눌러서 들락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이혼으로 내모는 부모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 두 번째, 엉덩이가 무겁다. 어느 장모님께서는 가까이 사는 신혼인 딸네 집에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고 더구나 늦은 밤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TV 드라마를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집에 가봐야 사이도 좋지 않은 남편하고 티격태격할 게 뻔하다면서 말이죠.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딸내가 편안하고 사이가 괜찮다고 하지만 신혼집에서 그게 할 짓은 아니죠. 자식들 집에 놀러가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고 손주 재롱이 더 보고 싶어서 10분만 하다가 그게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는 경우 많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가족들과 혹은 자기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손님은 적당한 시기에 빨리 떠나주는 게 사랑받는 행동입니다. 자식을 이혼으로 내모는 부모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 세 번째, 내 자식 편만 든다. 연애를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함께 살게 되면 예상치도 못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고 그 앞에서 신혼부부들은 의논을 하기도 하고 언쟁을 벌이기도 하면서 결혼 생활에 하나하나 적응해 나갑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배우게 되죠. 요즘 같은 맞벌이 시대에는 가사 분담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밥 차리기, 쓰레기 버리기 등 서로 담당할 일들을 나누지만 야근도 많고 회식도 많고 또 피곤해서 그 약속들이 어그러지기 일쑤입니다. 이때마다 그들 사이에서는 크고 작은 마찰음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배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시어머니는 아들 편을 들고 또는 친정엄마는 딸 편을 들고 나서면서 이 자연스러운 과정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화해와 조정, 타협과 화해를 망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얘 아가, 남편이 무슨 청소부니? 가정부니? 야근하고 밤늦게 들어온 사람 피곤할 텐데 그걸 쉬지도 못하게 하고 일을 시키니? 아유, 너도 맞벌이 한다고 그렇게 하나 본데 그럼 네가 더 버니? 네 신랑이 더 버니? 응? 아이 그리고 먼저 퇴근한 사람이 좀 도와주면 큰일이라도 나니? 아유, 난 너희들이 하는 짓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거 어디서 배웠니? 너 신랑 초장부터 잘 가르쳐야 된다. 괜히 안쓰러운 마음에 하나둘 봐줬다가는 버릇 나빠져. 아니 전혀 안 해. 이제 다 네 일 되는 거야. 가사 분담 반반 하기로 했지? 그러면 무슨 일 있어도 딱딱 반반 해. 응? 꼭 지키도록 만들어. 남자가 그게 뭐가 힘드냐? 아이 꾀부리는 거야 그거. 하여튼 봐주면 안 돼. 초장부터 딱 잡아놔야 돼 하는 거야. 알았어? 네 아빠 봐라. 착착 잘하잖니.
그렇게 해도 나중에 가면 또 힘들다고 게으름 펴. 그런데 그것마저도 봐주면 그거 다 네가 덤탱이 쓴다. 엄마 말 들어. 자식들 이혼으로 내모는 부모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 네 번째, 자식 부부를 이간질시킨다. 며느리가 섭섭하게 한 일들, 못마땅한 일들에 대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꼬치꼬치 고해바치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말이지만 이는 자식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불화를 조장하는 철없는 행동입니다. 아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바란다면 이런 행동은 할 수 없는 거죠. 아직도 며느리는 우리 집 식구다. 뭐 이런 생각으로 며느리를 시댁에 종속된 사람으로 생각하고 부리려고 하면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주중에 일하느라고 피곤한데 쉬지도 못하게 주말이면 시댁에 오라가라 하고 명절은 말할 것도 없고 국경일이나 기념일도 함께 보내자고 불러댑니다. 어느 시어머니는 며느리하고 통화할 때는 아유 얘 바쁘니까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훌쩍거리면서 손자 보고 싶다며 연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설거지를 시키니 밥을 하라고 하니 오면 편하게 해주는데 결혼할 때 보태준 거 없다고 아주 부모 무시하는 것 같다. 응? 그래서 안 오나 봐. 이런 말로 아들 속을 긁어 놓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짜증 섞인 남편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듣게 된다면 며느리는 황당하죠. 그날 저녁 또 자식 부부는 이 문제로 티격태격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식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이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건지 알 턱이 없지만 그거는 여러분의 상식에 기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헷갈리면 여러분들이 며느리였을 때 우리가 갓 신혼부부였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자식 가정은 남의 가정이니만큼 신경 끄고 사는 게 서로에게 예의고 정신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괜히 결혼한 자식들 행복하게 살도록 놔두지는 못할 망정 이리저리 휘둘러서 못 살게 만들지는 마시자고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남의 가정사에 괜히 끼어들지 마시자고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결혼한 자식들과 거리를 두고 잘 지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